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듭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천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희숙 전 의원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 이번 총선을 통한 해서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을 저는 그 구도가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공천한다고 얘기하거나 어떤 공천에 관여해서 어떤 밀어준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저는 윤희숙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그분이 평소에 저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던데요. 용산에서 사천 논란이 있었잖아요. 혹시 또 이것도 불거지는 거 아닌가 해서. 아니 근데 뭐 얼굴도 모르는 사람, 얼굴은 알겠지만 텔레비 화면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무슨 사천을 하겠어요.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분 속에 이 공익적인 정말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지 저는 그건 몰라요. 사람의 내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한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 구도를 들고 나온 건데 이게 총선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뭐 프레임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양쪽에 지금 다 실망한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민주당에 실망한 부분이 바로 그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당시에 그런 민주당이 아니라 이상한 운동권 정당으로 변해버렸다.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변해버렸다. 국민들이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치느라고 이걸 프레임을 까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그 정권 심판에다가 또 이제 검사 독재?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치고 나오는데 검사 독재라는 건 우리한테 먹히질 않거든요. 왜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검사 독재 피해자 계십니까? 검사를 내가 만날 볼 일이 때는 많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검사 만날 짓 한 사람들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는 검사는 소개팅 할 때만 만나본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검사 만날 짓 하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당에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 자체는 강력하죠. 이걸 맞서게 되면 강력한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거 또 다른 정치 공세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딱 세우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컨대 경제 전문가고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탈원전 이념 내세우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 생태계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어떻게 민생을 얘기하는지. 실제로 그 윤희숙 의원 며칠 전에 만나봤더니 자꾸 저 운동권 청산 맞서는 상대 주자로만 부각시키지 말라고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경제 전문가. 그 배경이 뭐냐면 임종석 공천 못 받을 것 같아. 임종석이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대결이 되는데 임종석 공천 못 받을 것 같아.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성동 갑에 오는 거에 대해서 이른바 친명 일부에서 굉장히 강력히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임종석 자기 공천하자고 그래서 뭐 조상호 변호사라고 찐명 변호사 보내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임종석 전 실장이 나온다면은 그 상대로 윤희숙 의원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적합하다고 봐요. 딱 좋죠.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 이번에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대로 주저앉았다고 하니까 바로 윤희숙 전 의원이 작년 숫자는 아직도 안 나왔어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하신다고 얘기를 어느 기자한테 전화를 받고 상당히 덕담을 해드렸어요.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는 좀 실력 있고 좋은 분이 오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했더니 잔뜩 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뭐 너무 싸우려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싸움꾼 소리를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무능력하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네. 경제를 너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아마 그분이 부분 이제 발췌해서 비판하셨는데 뭐 몇 가지 작게는 그분 얘기가 틀리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는 제 얘기가 맞고 그렇죠.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장점은 바로 뭐냐면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얘기는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그다음에 생각이 그렇게 극단적이지 또 않으세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민주당과 맞서가지고 싸움을 좀 할 줄 아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딴 분들 딱 보면 도대체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오거든요. 싸움도 못하고 정말. 응? 그러니까 이제 윤희숙 의원이 이제 스타로 된 거는 이제 임차인 연설이죠. 임차인이라고 한 거고 또 하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문제가 됐을 때 서초를 그만 던져버렸잖아요. 그런 점들이 어필을 한 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확실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하고 다른 그 굉장히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나 뭐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률 회계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역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아마 이 부분을 의식을 하는 것 같은 게 한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 자객 출마를 두고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운동권 청산이니 뭐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처럼 자기 눈에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본인도 운동 586, 686 운동권을 청산하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임종석 배제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검사 독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검찰 독재? 검사 독재? 그럼 글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성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독재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현실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현실에서 자기가 받고 있는 여러 공격 포인트를 피하려는 것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가 곤혹스럽냐면 본인이 이제 윤석열 프레임을 만들고 싶죠. 그나마 그게 제일 유리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 이재명 프레임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검사 독재 이렇게 해서 묶으려고 그러는데 또 한 명의 대권 주자인 원희룡이 딱 와서 그냥 개항을 해서 붙어 있잖아요. 딱 깃발 먼저 꽂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원희룡은 원희룡 대 이재명으로 이 선거를 치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 싸움이 있는 거죠. 그 돌덩이 치우겠다고 얘기한 거니까. 한동훈도 그렇게 협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자꾸만 가다 보면 대통령실이 더 나서지만 않으면 대통령은 잘 안 보이게 되고 결국 이런 분들이 이제 새로 영입 인사들 계속 배치하다 보면 어느새 이 당은 한동훈 당으로 돼 있고 미래 경쟁하는 사람들이 한 7, 8명쯤 보일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다음 대통령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것 같아. 그럼 여기가 미래 후보군이 많아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미래가 좀 밝은 정당인데 저기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을 지금 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은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경쟁 구도를 뭐 되게 민감하게 보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기는 공천이죠.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게 대선이 아니고 총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총선이 끝난다 하더라도 다른 정권과 다른 점은 대통령의 임기가 여전히 3년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중심으로 뭔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게 대통령의 어떤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정상 그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치학을 배울 때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 이익이 오면 다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절대적 이익 이전에 상대적 이익과 상대적 손실을 먼저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아주 민감한 심리가 지난번 일주일 전에 그런 사달과 함께 또 그 점심 식사에서의 약간 불편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것까지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분은 딱 얘기했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 급해서 갖다 쓴 거 아닙니까? 미래 권력을 갖다 썼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 공천 누가 주겠어요? 윤 대통령이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뻔하잖아요. 국힘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줄 잘 섭니까?
줄 타닥 쓰게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또 줄 서는 인간의 있거든요. 그냥 본능이라는 쫙 거잖아요. 줄을 쓰거든요. 그러고 그냥 저절로 레임덕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냥 4월 10일까지다 딱 하고 이제 끝내버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거기까지 가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예컨대 뭐 다 내각에 다시 들어가는데 내각에 다시 들어가려면 뭐 총리로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거지, 사실 권력 다툼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좀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공천을 주도하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느냐 얘기가 참 무의미한 게,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더라도요, 총선이 끝난 다음에 당선된 사람은 다 한동훈 키즈가 되는 거예요. 자기 권력 그럼요.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쟁하는 게 사실 자체가 무의미해요. 예.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